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부자가 되는 사람,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좀 구체적으로 현금 흐름표를 좀 보여드리면서 이런 차이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평생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참고 도서는요.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로버트 기요사키입니다. 먼저 이제 두 사람이 나옵니다. 톰과 캐런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부부죠. 부부고 또 다른 부부는 로버트와 킴입니다. 톰과 캐런은 이제 가난한 사람을 상징해요. 로버트와 킴은 이제 이름에서도 좀 티가 나지만 로버트 기요사키죠. 그래서 이제 부유한 사람들, 부자들을 말합니다. 이 두 그림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한번 살펴보세요. 이 두 그림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톰과 캐런부터 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죠. 이 가난한 사람들이 집중하는 곳은 바로 수입입니다. 수입. 즉 내가 월급이 얼마고 소득이 얼마고 이것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급여를 높일 수 있을까? 이직을 해볼까? 어떻게 하면 성과급을 더 많이 받지? 이런 곳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노력합니다. 근데 부유한 사람들, 부자들, 로버트와 킴은 다릅니다. 이들은 자산에 집중합니다. 자산. 수입보다는 자산에 집중하는 거죠. 자산이라는 것은 뭐죠? 로버트 기요사키에 따르면은 자산이라는 것은 내 주머니로 돈을 가져다 주는 것. 부채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로버트와 킴, 부자들은 내 주머니로 돈을 가져다 주는 자산에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수입에 초점을 맞추고 부자들은 자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실제로 이들이 돈을 벌어들이는 통로를 보면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 톰과 캐런, 가난한 사람들은 이 수입, 급여 이쪽에만 이제 관심을 두고 이쪽을 키우고자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수입이 급여밖에 없습니다.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뭐 급여 말고는 다른 통로가 없는 거죠. 근데 부자들, 로버트와 킴은 다릅니다. 급여 외에도 출판인세, 판권 수입, 부동산 임대 수입, 원유와 가스 수입, 주식 배당 뭐 이런 다양한 수입원들이 있어요. 이런 다양한 수입원에서 다양한 돈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톰과 캐런은 급여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으니까 당연히 급여가 끊기면은 수입이 끊어지지만 로버트와 킴은 설령 내가 급여가 끊기더라도 다양한 다른 수입원들이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의 차이가 됩니다. 수입에 집중했던 내 월급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했던 사람들과 수입이 아닌 자산에 집중했던 사람들이 5년, 10년이 지났을 때 나타나는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일 외에 수입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채무 쪽을 볼 건데요. 보세요. 톰과 캐런은 자산과 채무 현황이 이렇습니다. 자산은 저축밖에 없고 채무, 빚이죠. 빚은 집 한 채와 자동차 2대가 있습니다. 로버트와 킴은 자산은 사업체 판권, 임대 부동산 1,400채, 원유와 가스 채굴, 금과 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채무는 집 2채, 자동차 6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자산적인 부분도 주목을 해야 되고 채무적인 부분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 먼저 자산적인 부분 살펴보면은 저축에서는 이자가 조금 나올 뿐 뭐 그럴듯한 먹고 살만한 급여가 많이 나오지 않겠죠? 돈이 많이 나오진 않겠죠? 근데 로버트와 킴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자산에서 다양한 현금들이 나오게 됩니다. 즉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또 제가 채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채무는 집을 이제 채무로 뒀다는 것을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이제 거부감이 심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집이 어떻게 이제 채무냐, 집은 자산이다. 이게 조금 이제 로버트 키요사키와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로버트 키요사키는 오로지 자산과 부채를 내 주머니로 돈을 가져다 주면 자산, 돈을 빼가면 부채라고 봤기 때문에 집도 그런 맥락에서 이제 부채라고 본 거예요. 내가 여기서 월세 임대를 받지 않는 이상은 그 집에서 관리비 나갈 거고, 뭐 거기 빚진 거에서 이자 계속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내 주머니에 돈을 빼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집을 이제 부채로 본 겁니다. 이건 이제 지출에 대한 항목인데, 톰과 캐런은 이제 퇴직연금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고, 로버트와 킴은 퇴직연금 하지 않고 있죠. 이건 제가 바로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어요. 퇴직연금은 월스트리트 사람들, 그리고 여의도의 사람들, 그들의 이제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줄 뿐이지, 실제로 그 돈을 맡기는 우리의 돈을 불려주진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가난한 사람은 유일한 수입이 급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수입이 끊기게 되죠. 또 수입을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입은 늘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늘어나는 건 수입밖에 없는 거죠. 근데 부자들은 애초에 수입을 늘리려는 노력보다는 자산을 늘리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산에서 추가적인 수입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 자산들이 인플레이션 효과로 인해서 더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이런 이제 선순환적인 메커니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경로를 통해서 더 많은 현금들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더 부자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자가 되는 거는 시간 문제가 되는 거죠. 앞서 제가 빼먹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집을 제가 아까 채무로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임대 부동산은 1400채는 자산으로 났잖아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이 부동산에서 월세든 뭐 돈이 들어온다 이러면 이건 자산이 되지만, 돈을 빼간다는 이제 부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어, 실거주 아파트야 이러면은 관리비 나가죠. 또 빚내서 샀을 테니까 이자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로버트 키요사키와 가장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급여에만 목을 맨다. 근데 부자들은 자산에 집중해서 이 자산을 키우고자 노력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수입의 경로를 넓히려고, 다양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 이 결과가 5년, 10년이 지났을 때 엄청난 부의 크기로 벌어지게 된다라는 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